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여러가지 지금 현재 자유우파들이 방심에 빠졌습니다. 지금 유튜브라는 거는 자유우파의 유튜브들은 지금 들뜨고,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오른다라 하면서 구독자를 올릴 기회라 해가지고 아주 막 들떠서 아주 막 곧 총선이 대성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해서 저는 주의보를 주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제목처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래적으로 이 한국에는 자유우파와 공산자파의 지형이 51대 49예요. 막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투표 안 한 사람까지 뭐 바빠서 안 하던 막 그런 중도까지 하면은 어쨌거나 다 털어도 막 53대 47 이런 아주 박빙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좌파들이 진지를 틀어가지고 굉장하게 자유우파가 탄핵을 맞고 지리멸멸하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또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그 어떤 가짜 뉴스들이 한국에 횡행했기 때문에 그 보수들이 자유우파들이 조금 표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중도층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거는 한국적인 반도적인 특성이라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한쪽이 기울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싹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륙파가 내려오면은 해양파들이 죽으니까 대륙파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인 200석을 자신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유우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꾸리고 마침 시대에 걸맞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훌륭한 어떤 여러가지 행동과 태도를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유우파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빙입니다. 자유우파 세력이 그동안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200석까지도 가능하다고 공산자파들이 아주 날뛰었어요. 그래서 자유우파들은 저 반도적인 기질로 인해서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 반도가 대륙파가 내려오면 해양파는 더 쫓기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밑으로. 그러고 해양파들이 득세할 적에는 저쪽으로 압록강 위쪽으로 몰아내가 만주로 몰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안해동하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 정치 문화적으로 있어요. 그 우리가 무슨 한민족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은 무슨 뭐 친일파니 뭐 사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은근과 끈기 이런 것도 반도적인 기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휩쓸려 댕기지만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지조가 있다라는 자기 위안으로 은근과 끈기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할 수 없이 공산자파를 찍지만은 나는 자유우파다. 이 시류에 죽지 않기 위해 살았지, 이런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었다, 이런 그런 게 한국적은 조금 이율배반적이면서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율배반적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반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자유우파들이 용기를 내가 자유우파들이 이제 정체를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 지금 대등한 입장에 있는 거지. 그 자유우파가 지금 압승을 한다, 뭐 승리를 한다, 이런 것까지는 지나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추이,
추위는 좋다. 추위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추위는 좋으나 아직 결과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는 쫓는 입장이다. 그 말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 참, 그 한동훈 친구가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이제 굉장히 무르익을 나이이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굉장히 생활 자체가 지행일치, 자기가 아는 거를 행동으로 옮겼던 근래에 보기 드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자기의 생각들이 고의라든가 일부러 나타내려는 게 아니고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한 기대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아주 드물게 아주 훌륭한 선비도 우리가 말하면은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게 하여튼 올곧은 선비로서 대단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난 21대 160석, 168석을 얻었던 민주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하면은 저도 지난 21대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클래식한 의미로 법적인 의미로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주 조직적이고 막 그게 또 애매한 말이에요. 조직적인가 부정선거를 하려면 조직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만큼 해킹을 한다든가 사전투표 용지를 막 무대기로 엮고 그러면 숫자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부정선거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관리해서 그런 재래적인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만 아직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대대적인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전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큼의 정황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나는 부정선거가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각 지역구가 지금 500표, 1000표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 매치업 후보와 후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후보를 내고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아주 애매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파악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면은 몇백 표 차이에 한 20석에서 30석은 뒤집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20석에서 30석이면 빼고 더하면 60석이에요.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160석 정도는 30석만 뒤비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유우파 지역이 확신하는 지역에서 36석만 뒤비면은 쉽게 말하면 부산에 3개, 강원도 한 2개, 충청도 한 서너 개, 서울에 한 10개, 서울 경기에서 한 15개 뒤비면은 160석에 100 되는 거예요. 지금 매치업이 잘 됐다 안 됐다 하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 있지만은 30년 동안 그 지역구를 전라도에 뺏겨가지고 민주당에 뺏겨가지고 한 번도 탈환하지 못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지적하는 강북, 도봉, 가벌, 강북, 중량, 노원 여기만 해도 벌써 15개예요. 거기만 해도 지역구가 15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전라도가 15개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구로, 금천, 시흥, 영등포.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벌써 30개는 묶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전라도 묶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압승을 합니까? 지금 너무 그 유튜브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제가 막말로 하자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우파들은 지금 근신하고 좀 더 아직 선거가 2달이 남았어요. 약 한 50일이 남았습니다. 너무 들뜰 필요가 없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는 쫓는 입장에 있지 우리가 가반수를 한다는 그게 없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만 먹어도 벌써 140석이에요. 최하 지금 최하 지금 선거를 3번을 빼떨지 못한 지역 거기가 그 신념화되어 있는 투표 행태도 무시 못합니다. 갑자기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들뜨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악마를 갖다가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악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유튜브에서 항상 말씀하지만 김건희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마누라라 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게 북계에서 내려온 간첩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장사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있는데 그 틈을 노려서 지금 현재 반정부 세력이 지금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악마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희의 빤스까지 사진을 찍어서 지금 폭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공산좌파는 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정권만 잡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투사가 되고 보상금이 나오고. 그러니 지금 현재 악마의 세계, 악마의 세력,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어 내려는 그 세력들을 너무 쉽게 보지 마라. 김건희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두 번째, 김건희는 사과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서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그 공산 좌파들은 치밀하고 악질적이고 정의로운 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일을 남겨놓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세월호 같은 사건도 벌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광우병,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이태원,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그게 무언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논거를 가질 수가 없지만은 아주 깊숙한 부분에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거기에 무언가의 음모가 있는, 쉽게 말하면은 공산자파들이 이야기한 대로 냄새가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총선을 너무 들뜨지 말고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자유우파는 지금 총선의 과반수에 들뜰 때도 아니고 과반수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년 선거 3번 동안 한 번도 빼떨지 못한 지역구가 약 한 100개가 됩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여기에 한 100개가 한 번도 빼떨지 못한 지역구예요. 그 외 50개는 이거 아주 박빙입니다. 그날 쉽게 말하면 그날 날씨 운수에 따라서 자유우파가 되기도 하고 공산자파가 되기도 한 지역구가 50개 있습니다. 그럼 벌써 150개예요. 쉽지 않다. 너무 들뜨지 마라. 좀 더 치밀하게 자유우파는 대응해야 된다. 이것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합니다. 지역구도 그렇지 않다. 지금 조금 지역구 지지율이 오른 거는 자유우파들이 커밍아웃 하면서 결집이 된 결과이지 새로운 지지자들이 모여드는 거는 아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한동훈이가 분발하고 있고 인기가 있지만 그것이 득표로 연결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네 번째, 공산자파의 악질성을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마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추위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좋다고 김칫국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들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유튜브들이 너무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3월이 접어들면서 자유우파의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면 우리는 더 큰 꿈을 꾸어야 됩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시민혁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민들에 의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시민혁명을 하자. 선거로 시민혁명을 완수하자.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라 200석 이상을 얻어서 혁명을 완수하자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슬로건을 그거를 제시하지만은 아직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동훈이가 말한 아직은 쫓고 있다. 절대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유우파들이 너무 경거망동하고 또 김칫국을 마시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가라앉히고 싶은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단합해서 꼭 시민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